벨기에가 한국에 지금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물자만 지원을 하려 했죠. 사실은 2차 대전 때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이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북부가 벨기에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기에의 아르덴 숲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이 멀나먼 다리 이런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도시들 중에 벨기에에 있는 도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전쟁터가 한복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벨기에가 2차 대전 때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벨기에가 6.25 때 이 자원을 한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에 우리가 문자만 보낼 수 없다, 참전을 해야 된다 해서 영관급으로 계급을 낮추고, 그래서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를 합쳐가지고, 바로 벨기에 옆에 룩셈부르크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요. 공국이었죠, 과거. 그래서 합쳐서 지원병을 모집해서 78명을 이끌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를 만들어서 군인을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던 앙리 모로 드 멀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나라도 조그맣고 전쟁으로 지금 엉망이 돼버려서 우리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재건을 하기가, 한국 전쟁까지 머나먼 나라에 가서 싸울 이유가 있냐 하는 걸 뿌리치고 결국은 소령으로 되어서 이걸 이끌었다는 거예요, 대대를. 그때 이 더멀랑이라는 장관의, 국방부 장관의 나이가 50세였다는 겁니다. 50세가 소령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전투를 치렀고, 그 결과 106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78명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고 다쳤냐? 이제 계속 온 거죠. 이렇게 참전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벨기에 국왕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추모비를 어제 방문을 해서 2분간 이 트럼펫 연주하에 조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국왕과 함께 내한을 한 벨기에 행안부 장관은 이 참전 용사 추모식에서 6.25가 잊혀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많은 우리의 전우들, 국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었다.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9명의 벨기에 참전 용사들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전 참전 협회장인 레이몽드 베르시를 빼고 나머지 8명은 카투사로서, 한국인으로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에 같이 들어가서 싸웠던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국왕이 이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훈장까지도 줬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김호식 씨라는 분은 국왕을 벌써 2번을 만났고, 이 벨기에의 필리프 국왕이 2000년, 19년 전에 방한을 했을 때도 이 김 씨를 만나서 벨기에 훈장을 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벨기에가 싸우러 왔는데 그 한국 사람이 벨기에에 카투사로 가서 이제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싸웠는데 그 사람에게 벨기에 정부에서 훈장을 19년 전에 주고 이번에도 국왕이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국왕이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제 천안함 이 폭침 구죽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 저녁에 번개 뉴핑에 천안함 그 유가족이나 같은 장병들이나 그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또 그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을 출연시켜서 생방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수상해서 그런 일들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제 천안함에 46명의 장병들이 죽고 사망을 했는데 좌파들은 어제 천안함에 이 북한 잠수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웠다. 당시 함장이. 그래서 군에서는 북한에 맞아서 그런 것을 감추려고 했다. 이런 부분으로 또 어제 떠들어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더만은 이제는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함장이 그 와중에도 그런 것들을 다 지웠다. 아마 해군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군 잠수함처럼 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미군 잠수함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될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또 그걸 공개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요. 천안함 침몰 때 어제 경향신문입니다. 괴물체 영상 삭제 혐의 속초함 함장 긴급 체포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이 아니라 그 속초함 인근에 있었던 속초함 함장이 검은 물체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삭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제했는지 긴급 체포를 시도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까지 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혹의 또 결말은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정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하겠죠. 국방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이 힘들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천안함을 추모하지 않는 나라. 벨기에 국왕은 19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69년 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국까지 와서 추모를 하는데요. 자, 한국은 9년 전에 벌어졌던 천안함의 진실을 다시 흐리는 이야기들을 천안함이 폭침된 날 공개하고 국방부는 또 그걸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누구도 천안함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또 어떤 때는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잊혀져야 하는 인물이고 의혹의 덩어리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북한 석탄 14,840톤, 15,000톤 가량의 석탄이 올해도 한국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 석탄이 몇 번 들어왔느냐? 작년에 8월 달에 VOA 보도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을 전후해서 한 7건 정도의 북한 석탄 반입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일부 다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20일 전에 북한 석탄이 작년 3월에도 한국으로 들어올라 했고 돈도 지불됐다.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15,000톤 가량의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반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관세청이 지난 7일 날 3월 7일 북한 석탄 13,250톤을 국내 반입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업자를 적발해서 부산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이들은 2017년 5월에 중국산으로 위장해서 포항으로 반입된 5,049톤 그리고 2018년 6월에 베트남을 통관해서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된 8,201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세관은 이 불법 반입을 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했어요. 또 관세청은 작년 1월에도 국내 반입된 북한 석탄 1,590톤 2억 원 상당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확인해서 뒤늦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 석탄 추가 반입분만 14,840톤, 23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적발된 석탄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중국, 베트남을 거쳐서 들어왔고, 그래서 관세청이 지난번 조사에서 잡을 때는 러시아에 살린 등을 거쳐서 들어온 걸 잡았지요. 근데 일부만 그랬고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과정들이 제대로 조사되지가 않았는데, 자, 북한산 석탄 공급망이 2018년 전으로 중국, 베트남 등까지 이제 다변화되어서 들어와요. 한 20일 전에 작년 3월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적발된 그 배는 북한에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중간에 홍콩 회사까지 끼워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지금 북한 석탄이 바로 한국으로 왔을 때는 포착이 될까봐 러시아를 들렀다가 인도네시아를 들렀다가 중국을 들렀다가 베트남을 들렀다가 저 먼 데까지 가서 빙빙 둘러서 한국으로 오는 이런 시도들이 작년 8월에 문제가 됐던 사건의 구속자들을 보면서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집요하게 시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석탄이 돈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수입하면 팔자를 고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석탄이 무게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위험 부담은 거기에 반해서 한마디로 이거 적발하다가 걸리면 유엔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정부에 마지 못한 처벌이지만은 처벌까지 지금 구속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북한 석탄 잘못 수입하면 한마디로 회사 문 닫고 깜빵 가는데 이 순수한 무역업자들, 오퍼상들이 할 짓이 없어서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북한 석탄이 시세보다 싸다고 이 짓을 이렇게 집요하게 해대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돈 문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한마디로 수많은 북한 석탄 수입 업체들을 거느리고 이 일을 계속 시켜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일부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하지만은 시간만 지나면 다 풀어주고 이걸 누가 하나 체계적으로 이 수입하는 업자들 뒤에 배경이 뭔지 이 사람들이 구속됐다가 판결을 어떻게 받고 끝났는지 그런 부분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보여의 보도로 문제가 돼서 구속된 북한 석탄 수입업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 결과나 처리 상황을 누가 보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1월 9일 날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북한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가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 석탄을 밀수한 놈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적 역정인데 이런 사람이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참여 재판이 뭡니까? 시민 배심원들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재판을 참여 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은 판사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판결 받는 것보다는 적어도 국민 다수에게 물었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여 재판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석탄 밀수업자가 참여 재판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할당되는 사람들이 조작되어져서 이 석탄 밀수업자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걸 했다면 이 석탄 밀수업자는 도란 놈이죠. 정상적으로 보자면 석탄 밀수업자가 참여 재판을 했을 때 정상적인 국민들이 가서 거기에 배심원으로 의견을 피력한다면 90%가 이건 중죄에 처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매우 의아스러워요. 1월 9일 이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렸는데 그 작년 8월에 있었던 석탄 수입 문제로 유일하게 구속된 44살 먹은 A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1월 28일로 하고 본격 재판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자, A씨 변호인은 A씨가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거나 러시아로 옮기는 등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아 주범으로 몰려 유일하게 구속됐다. 자, 이것도 매우 이상해요. 자기가 석탄을 사지도 않았고 산 석탄을 러시아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수사기관이 당신은 이런 걸 갖다가 했다고 뭐 좀 총대를 매달라 이런 부분을 거부했다. 그래서 주범으로 몰려서 이 사람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산 석탄 밀수에 저는 뒤에 정부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정보기관이 관여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보기관이 관여됐는데 그 끈앞풀들을 구속을 해? 이거는 좀 이따가 풀어주려고 하고 짜고 총대를 맨 것이냐. 그랬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기는 관여 안 했는데 수사기관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아 주범으로 몰려 구속됐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검찰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의 기소장 내용에 석탄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밀수하고 돈은 어떻게 지불했고 그래서 그 석탄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공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오랫동안 계속된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핸드폰도 2차례나 압수되는 등 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는 상황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까지 신청했어요. A씨를 포함한 피고인 8명, 그런데 피고인은 개인은 3명이고 5개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까 7차례라 했는데 이 법원에는 8차례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8차례에 걸쳐서 북한산 석탄 38,118톤 57억과 선철 2,010톤. 아, 그래서 선철이 포함되니까 8건이죠. 제 기억으로는 북한 석탄은 7개고 또 선철을 수입해서 홍콩 거쳐서 이렇게 한 친구가 있으니까 이 선철 2,010톤 11억 상당 포함해서 8건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A씨는 성이 김씨고 여성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신원이 지금 감춰져 있는데요. 어떤 수법을 썼느냐.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존 중국 선박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을 가지고 러시아 항구에다가 하역을 한 뒤에 또 배를 바꿔가지고 제3의 선박에 다시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서 한국 세관에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실었다. 실기는 실었죠. 북한 거를 갖다가 내놨다가 다시 실었으니까. 그렇게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을 했고 북한 석탄에 대한 검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을 노렸다. 이렇게 지금 혐의가 되어 있고 특히 북한으로부터 무연 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분명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커스라고 이렇게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구속된 이 사람이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한 부분을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람에게 진술을 좀 강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폭로하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권력을 향해서요. 그런데 28일 날 대구지법 형사실 1부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 본격적으로 공판이 열리기 전에 그 준비기일 논의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뭔가가 1월 9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이 사람을 달래기 위한 뭔가의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협박용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서 자기가 이 수사기관이 협조하지 않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만 구속시켜서 딴 사람은 다 불구속해놓고 이렇게 재판을 회부했는데, 자기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뭔가를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아마 그 사이에 뭔가가 딜이 되어져서 이 사람의 입을 막는 쪽으로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석탄 대금을 중국 무역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북한과 무슨 물품 거래를 맞바꾸었다라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12월 10일 날 기소됐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9일 날 첫 준비기일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협조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다고 이야기하고, 1월 28일 날 이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고, 그 이후로 이 재판이나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석탄 수입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이 북한 석탄 수입업자 사태 이후에 올렸는데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북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나 석탄 수입 3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고 나면 석탄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테스트 결과는 남동발전에 보고돼야 되는데 수만 톤이 수입되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 발열 테스트 한 번 안 했겠습니까? 테스트 한 번 안 했다면 남동발전이 문을 닫아야 되지요. 테스트 통과한 적도 없는 석탄이라도 선적되려면 선박 수배를 해야 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이 BL 선화증권을 받아 수입상 거래 포드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명, 배 이름인데, 북한을 오간 선박에 대해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일 텐데 한국 관세청의 전산망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관세청이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10개월간 추적을 해서 잡았다고요? 웃깁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석탄 밀수는 계속 진행되었군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기 바랍니다. 10개월간 추적 수사 중에도 석탄 밀수가 계속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66억의 수입 대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송금했는지도 궁금하다. LC든 TT든 적성국가에 대한 600만 문 결제가 쉬웠을까요? 코드 입력하면 결제 불가로 뜰 건데 결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하고, 수사 중인 관세청 나으리 제발 궁금증을 좀 풀어주길 바랍니다. 무식한 무역업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정보기관이 이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이런 일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신원을 가린 채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신원을 드러나지 않도록 방송에 출연해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말씀드리고 신원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정권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저렇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유지하고는 있다고 말을 하고, 유엔이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처벌이 되고 지속적으로 석탄이 또 밀수가 되고 이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이제 미국이 한국의 석탄 밀수와 관련된 회사, 중개한 은행, 그리고 석탄이 납품된 회사까지 전부 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